천하무적을 자랑하며 만주벌의 군화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던 일본 관동군도 1945년 저 노블과 함께 참패를 거듭하게 됐다. 한국 독립군을 섬멸한다는 핑계로 대륙을 침략한 일본의 야욕이 태평양 전쟁의 전세 분리로 더 이상 대륙에서의 지탱이 어려움에 따라 세계 2차 대전도 그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사령관, 시작하세요. 예. 지금까지 우리 임정은 오직 조국 광복만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입수한 전황 정보는 머지않아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 조국이 해방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해방 조국에 대해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임정의 법통이나 정통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임정의 역할이나 힘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방된 조국에 우리 임정이 유일 정부로 환국하느냐 못하느냐는 법통이나 전통성보다는 그만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곳 연안을 중심으로 화북 일대에는 조선 독립동맹이 있고 그들은 만여 명의 조선 의원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로군 보병사령 무정이 이끄는 이들은 팔로군의 절대 지원 아래 일본군과 많은 전투를 했고 따라서 병실공이 전투병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도 만주에는 많은 독립단체와 무장군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정은 마땅히 이들을 모두 임정산하로 통일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까닭에 오늘날 무정의 조선 의원군이 저토록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화북지구 조선의용군은 중국 공산당과 중국 팔로군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으나 이들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총사령 무정, 부사령 박효상 박일우를 중심으로 한 이들 조선의용군은 사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에서 이탈, 중공군에 가담한 한인 청년들과 합작한 것으로 1950년 6.25 전쟁 당시 남침인민군의 주력 부대가 바로 이들 조선의용군이었다.
김무정. 그는 한경북도 경성 태생으로 20살에 중국 하남군관학교 포병과를 졸업하고 1926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 저 유명한 중공 대장정 때 선두에 섰던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중공 주석 모택동의 절대적 신임을 받아 칼로군 포병사령으로 있던 1941년 조선의영군을 조직. 장차 한반도를 석권한다는 야심에 불타 있었다. 다음은 소련에 있는 한인 부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련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연합국입니다. 그렇다면 소련은 한반도에 대해서 대비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의 정보에 의하면 이 하바롭스크 부근 어디엔가에 3천여 명의 한인이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이 과거 진공의 지령을 받고 만주에서 항일 투쟁을 하던 소위 동북 항일 영군 잔당들이라고 합니다. 아직 그네들의 정확한 훈련 장소와 인원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곧 확인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인, 중국인 등을 포함한 소위 동북 항일연군 잔당들은 바로 이곳에서 소련군에 의해 비밀스런 훈련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과거 만주에서 항일 유격전을 전개하다가 일본군에 쫓겨 1941년부터 개인적으로 만주를 탈출, 소련령으로 넘어오다 체포된 자들로 소련 급동군은 이들을 모아 국제홍군 독립 제88여단이라 했다. 소련이 이들을 훈련시킨 목적은 처음엔 일본군을 대상으로 첩보전을 전개하기 위함이었으나 세계 2차 대전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전후로는 특수한 게릴라 훈련과 비밀스런 임무도 부여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수는 300명이 채 못 됐고 그중 한국인은 60여 명에 불과했다. 소위 김일성 부대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 김일성. 그는 평남 대동군 출신으로 만주 기림성 육문중학교 재학 중 공산청년동맹에 가입 활동했고 1931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 1934년부터 본격적인 항일 유격전에 참가했다. 그러던 중 1941년 중공 동북항일연군 제6사장일 때 일본군의 추격을 받아 소련으로 넘어오다가 김정숙 등과 함께 소련 국경수비대에 의해 체포됐다. 그러나 먼저 소련으로 넘어와 소련 당국으로부터 상급자 대우를 받고 있던 제1호군 총사령 주보증과 참모장 최영건의 주선으로 구출. 1945년 당시엔 소련군 88 독립여단 영장이었으며 본명은 김성주였다. 그렇다면 미국은 또 어떠냐 하는 점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태평양 전쟁은 미국과 일본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것은 현재 동남아 각 지역 전선에는 미주 한인 1000여 명이 연합군의 이름으로 참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일본이 패망하면은 이들이 미군과 함께 제일 먼저 조국 땅을 밟을 공산이 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는 지금 캘리포니아 민병대라는 이름으로 한인 부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그 수는 미미합니다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외교부를 설치하고 대미교섭을 전개하고 있었던 이승만은 이미 광복 후의 사태를 예상하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이후 계속 한국인 사단의 창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미 육군 사령부는 미주 한국인들의 국적 문제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일본의 속국으로 보았을 뿐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승만은 백방으로 뛰었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민병대란 이름으로 겨우 100여 명의 미주 한인들을 모아 훈련시킬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소련,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무장 세력들이 그대로 해방된 조국에 옮겨진다면 내전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자칫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국 그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들이 권력 집단으로 등장을 한다면 조국의 장래는 또다시 암담해질 것인즉 우리 임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광복군의 실력을 배양해서 지금 각지에서 봉기되는 군사조직을 통제하고 통일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광복군의 실정은 어떠합니까? 광복군은 불과 2개 지대밖에 형성되지 못하고 그나마 법정 인원인 544명도 미처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권력이란 힘의 배경이 없이는 한낱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령관의 보고 내용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기밀을 요하는 군사상의 일들을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다 털어놓아도 되는 게요? 주석 선생님, 오늘 일은 큰 잘못이요. 우리 광복군 사령부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벌써 2, 3년 전부터 광복군 증원 계획을 세워 8번이나 제출을 했는데 국무위원이나 의정원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그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와 같은 계획이나 건의가 있었다 하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감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질 않는가? 주석 선생님, 오늘 이같이 보고회를 갖자고 한 것은 우리 지도장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극을 주지 않고는 절대로 돌파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모두들 우리 임정을 가리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임정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뭐예요? 껍데기? 조국이 해방이 되면은 모두 다 돌아갈 것이 아닙니까? 그때 어느 집단이 전국을 장악하느냐 하는 것은 오직 힘뿐입니다.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무력 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걸 모르겠어? 그러나 내 얘기는
우리 임정 안에는 여러 계파가 있고 그 중에는 기회주의자도 있다 하는 것이 아닌가? 그까지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라고 하죠. 아니요.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임정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애를 써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동요할 수 있는 구실을 주게 되면 당장 임정을 지키는 일이 어렵게 돼. 우선 3천만의 피로 세운 우리 임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급선무가 아니겠어. 그러나 광복군의 증언 없이는 임정을 지키는 일은 힘들 것입니다. 알겠어. 아무튼 광복군 중원 계획을 실행에 옮겨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우리 임정이 광복군의 증원 대우 정식으로 승인하고 중국 정부와 곧 협의할 것 같소. 중국 정부가 합의가 돼야만 지원이 됩니까? 지금 우리 광복군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일단 협의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협의도 협의지만 빨리 우린 증원을 해야 돼. 자, 우선 그쪽으로 좀 앉아. 네. 지금 화북 지방에서는 중공 8로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의용군이 벌써 만여 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야. 그러나 그 숫자보다 질이 문제지. 요즘 일본군을 탈출해서 우리 광복군을 찾아오는 학병 정도라면 일당백이라고 할 수 있지. 일본군도 일본군이지만 훈련된 장병을 구한다면 당산 철석부대에 만군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야. 이번에 두 동지가 해줘야 할 일이 만군에 대한 공작이오. 내가 알기로 만군 철석부대에는 우리 한국 장병이 700명이 있어요. 만일 그들이 모두 완전 무장을 한 채 우리 광복군으로 돌아온다면 우린 700명의 전투 요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대장님, 철석부대에 대한 공작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걱정을 안 해도 되다니. 이미 공작에 착수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조선인으로 구성된 신천지 악극단이 철석부대를 위문하기로 돼 있는데 이영기 동지가 그 악극단 대원으로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 네. 이번에 들어가면은 지난번 최창년 중위가 탈출을 모의하던 한국인 장교들을 다 만나볼 계획입니다. 좋아. 이번 일은 꼭 성공을 해야 돼.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뭔가? 이번 철석부대 공작에 슈링 동지를 좀. 슈링을? 네. 그렇게 되면 공작이 훨씬 소리질 것 같습니다. 제가 꼭 필요하다면 가겠습니다. 오늘 연대본부에서 들은 얘기인데 신태양 악극단이 우리 부대를 위문하기 위해 온답니다. 아니, 신태양 악극단이라면 우리 조선인 악극단인데. 네, 그렇습니다.
신카나리와 박단마, 황정자, 황해 등 조선의 유명한 배우와 가수가 다 온답니다. 이상하구만. 네? 조선인 위문단은 일본군만 위문하기로 되어 있거든. 네. 그래서 연대본부에서도 이상하다고 수군거렸군요. 아마 평곡 헌병대에서 손을 썼을 겁니다. 평곡 헌병대? 그 김만일이라고 우리 조선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오고부터는 우리 부대에 대한 대우가 좀 달라졌습니다. 닭깎이 중에 예. 뭐 짚히는 거라도 있어? 글쎄요. 만일 최장중이가 탈출에 성공했더라면 지금쯤 광복군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럼 최창윤 중이로부터 무슨 연락이? 그거야 알 수 있습니까? 신태양 악극단이 온다면 그 편에 무슨 연락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만. 우회됐든 우린 탈출해야만 합니다. 일본이 망해가는 판에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물론이지. 조선이 언제 해방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회됐든 우린 해방된 조국에 독립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동지, 어서 와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안으로 오면서 혹시 안 계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바로 연락이 되었군요. 자, 앉읍시다. 예. 중경을 떠나신 지 며칠 되셨겠네요. 그 웬만한 일이면은 편지로 연락을 하든가 사람을 사서 보내든가 했을 텐데 이번엔 매우 중차대한 일이라서. 임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복군 사령관 이청천이가 광복군을 3만 명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곧 해방이 될 거라면서. 광복군을 3만 명으로? 그것도 최소한. 지금 광복군이 300명 내라고 들었는데 임정이 무슨 재주로 3만 명을 만듭니까? 계획이야 3만 명이 아니라 30만 명이라도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광복군 사령부에서 세운 계획안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광복군은 장개석의 국부군한테서 지원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 지금 광복군은 일부가 영국과 손을 잡고 버마 전선에 벌써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보, 한 선생 말씀 잘 들어요. 영국과 미국이 광복군을. 어쨌거나 우리도 조선의용군 증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광복군이 계속 지금과 같이 열세에 있으란 보장이 없습니다. 독립동맹도 빨리 증원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3만 명 이상으로 증원을 한다고 합니다. 광복군? 외놈의 패망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광복군을 3만 이상 늘려서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겠다고 하는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임시정부에서 그럴 힘이 있나? 미국과 영국이 지원을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용군은 그보다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거 만주에서 항일운동을 하던 조선인들을 몽땅 조선의용군에 편입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거 만주에서 항일운동하던 조선인들이라면? 항일연군에 가담했던 조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일연군이라 함은 1935년 중국 공산당이 만주 일대의 인민혁명군을 개편한 것으로 이들을 동북항일연군이라고 한다. 과거 중국인민혁명군에 가담했던 한국인들은 자연 동북항일연군에 편입됐고 김일성, 최영건, 김책, 최현, 서철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1940년부터 일본군과 만주 괴뢰들의 탄압으로 사실상 그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그들이라면 좋지. 그들은 모두 우리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자들이니까. 그들 중에는 김일성이라는 자도 있습니다. 김일성이? 주사령 동지 장백산 줄기어대에 숨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만 찾아내면은 동북 항일연군의 조선인 빨치산을 모조리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 어서 오시오, 김명시 동지. 수고하십니다. 무정장군의 전갈입니다. 아니, 우리 보고 이거 장백산을 뒤지라는 거 아닌가? 장백산에서 뭘 찾으라는 거요? 동북 항일연군의 김일성 부대. 김일성 부대? 아니, 항일연군이라면 벌써 언제 때 얘기야? 무정장군께서 주덕 사령동지하고 협의하신 후에 결정하신 일입니다. 물론 명령이니까 수색은 해야지. 그러나 여기서 장백산까지는 보통 먼 거리가 아닌데 대병력을 끌고 갈 수도 없고. 난 명령서를 전달했으니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알았어. 곧 수색대를 편성해서 출발하리다. 경남 출생의 김두봉은 보성고보를 졸업하고 주시경의 제자로 조선어 사전을 편찬했으며 조선어 학회를 조직, 일제에 항거하다가 중국으로 망명.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과 인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고 중국 항일 통일전선 참가. 지금은
조선독립동맹 주석으로 있다. 굳이 무정 장군이나 우리 조선의용군에서 하는 일을 크게 다할 생각은 없지만 조선의용군을 확대하는 방법이 꼭 이것뿐일까? 만주까지 나가서 과거의 항일연군 동지들을 찾으라니. 더구나 김일성 부대인지 뭔지 아는 빨치산을 찾으라는데 내 생각엔 아무래도 공연한 일을 하는 것 같아. 주석 동지, 그 문제는 과거 항일연군에도 있었고 또 김일성이란 사람과도 친분이 있는 김창만 동지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지요? 어쩜 김창만 동지, 그때 항일연군 동지들이 지금도 만주에서 투쟁을 하고 있어. 네, 과거 제가 동북 항일연군에 있을 때는 많은 전투를 했었습니다만 일본 관동군이 만주에 들어오고부터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그 소식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김일성 부대를 찾으라고 명령한 무정 장군이 참석한 연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정 장군을 좀 불러오시지. 네,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수석대가 돌아오는 즉시 연락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전방 수색대가 장백산까지 가서 수색을 하는 데는 다소의 위험도 있으나 만일 소련군이 참전을 한다면은 우리도 일본 관동군과 대대적인 전투를 각오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전투 경험입니다. 잘 알겠어요. 그러나 벌써 4, 5년 전에 소식이 끊어진 항일연군이나 그 김일성 부대라는 것이 지금껏 만주에 존재한다 해도 그 수요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오. 차라리 만주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에게 선무공작을 해서 그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고 또 전투 경험을 얻도록 하는 것이 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만주 일원에도 우리 조선의용군의 선무공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정 장군, 지난번 인정에 다녀온 우리 공작원 동지가 그렇기다. 지금 광복군에서는 일본군이나 망군에 들어가 있는 조선 청년들, 특히 이 학병 출신들을 대거 탈출시키고 있다고요. 또 어느 정도 성과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조선의용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만군에도? 물론입니다. 특히 우리 팔로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당산 지역에 나와 있는 일본군 철석 부대에도 우리 조선족이 700명이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공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 왔어. 빨리빨리들 내려. 잡아주세요. 자, 조심조심들 하고. 자, 빨리빨리. 어서 오십시오.
먼 길을 오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장을 푸시고 저희 이시무라 부장님이 베푸시는 간단한 장교들 연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갑시다. 관장님은 이리 오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 철석부대 이시무라 부대장님이십니다. 미나상, 와가 대세기 부다이 젠 쇼헤이오 다이오 시대 고노 이시무라가 신 다이오 가국기기단の皆さんをここから歓喜します。まだ皆さんが我が部隊にいいもんご縁のため遠くからいらしたことに奨励を代をして開催します。以上。 이시무라 부대장님의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리 것은 보잘것없지만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いかんたちは王国の接待をせよ。我々のために遠くからいらした方だから大酒を接待してもよろしゅう。乾杯。 실례지만 황정자양 맞습니까? 어머나, 우리 조선분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여기 우리 철석부대엔 존 사람이 700명이나 됩니다. 여기도 우리 조선 사람이고, 여기도 또 여기도 우리 조선 사람. 여기서 우리 조선분들을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반갑네요. 그런데 중위님은 어떻게 저를... 황양은 유명한 가수신데 와 모르겠습니까? 네, 대구 사범 나오십니다. 황양 레코드도 있습니다. 어머, 그래요? 고마워요. 제가 한 잔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아요, 주세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고있음에 생고 스카이 야갔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저분이 우리 조선말을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오랜만에 동포를 만나서 조선말하면 좀 어떻습니까? 조선집 빠가야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들의 명가수 황정자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광복군 당선 특파원 이용기라고 합니다. 아직 영업을 안 합니다. 그래? 그럼 마침 잘 됐구만. 아저씨 정말 미인인데 그래. 아니 왜 이러세요? 건방지게 굴지 마라. 우리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내 말 들어. 나요. 이거 놓으세요. 쓰라니까. 놓으세요. 제발. 가만히 있어. 업무 중에 무엇들 하는 건가? 죄송합니다. 잠시 필피해 들어왔습니다. 계속 이러고 있을 건가? 아닙니다. 거기 계셨구만. 주디, 괜찮아요. 이 헌병날인 우리 동지야. 김만일 동지라고 우리한테 도움을 아주 많이 주고 있지.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보는 아가씨인데. 슈린인데 중국 태생이야. 제3지대 김학규 장군 비서지. 김학규 장군은 복도 많으시지. 삼지대는 미인도 많습니다. 근데 철석 부대에 들어간 이영기 동지한테는 아직 소식이 없는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마침 김 동지도 와 계시군요. 어떻게 됐나? 오늘 밤 한 사람 올 겁니다. 박정희 중이라고. 다 각기중이? 그 사람은 우리 헌병대에서 요주의자로 신고돼 있는 사람이야. 망군 사관학교에서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지. 그래요? 어서 오시오. 아까 말씀드린 철석부대 박정희 중입니다. 잘 와줬어. 염려를 했었는데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오. 나 광복군 북경특파원 조병거리회다. 반갑습니다. 박정희라고 합니다. 박 동지에 대한 얘기는 경곡 헌병대 김만일 동지로부터 잘 들었소이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소. 저도 이런 순간이 오기를 정말 고대했습니다. 고맙소, 박 동지. 자, 앉읍시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혹시나 했는데
이제 안심이 됩니다. 그럴게요. 일본군의 정보 공작이 워낙 극심하니까. 자. 잠깐. 잠시 휴식을 합시다. 경지! 잠시 휴식을 취하겠다. 어디 수색을 계속할까요? 수색이고 뭐고 흔적도 발견할 수 없지 않나. 그렇다면 그냥 돌아갑시다. 더 이상 수색해봐야 한일 연군이고 김일성 부대고 찾기 어려워요. 에휴, 주민들도 모른다. 산속에도 없다. 그럼 어디 있단 말이오? 일본군이다! 빨리 수송으로 대피하라! 찾지 못했군요. 없어요. 만주와 장백산 일대를 다 뒤져봤지만 김일성 부대가 어디 있다고 김일성 부대를 찾으라고 한 거야? 우린 귀신을 찾아다니다 온 거야. 귀신이요? 그런 망령인가? 그런 자본주의 말투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다간 죽도록 고생만 하고 욕만 먹겠어. 모두가 탁상공론이지. 나도 할 말 있어. 항일 연구는 모두 혁명을 포기해버린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니 뭐니 하는 빨치산 아이들도 혁명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숨어버린 게 틀림이 없어요. 그동안 만주 일대는 혁명 사업을 포기할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난번 소련과 독일의 유럽 전쟁 때 소련군 장병 가운데 동양인 부대가 있었다는 정보가 있었어. 동양인 부대라니요? 아니 그 자들이 누굽니까? 소련군에 가담할 동양인이 누가 있나? 몽고인 아니면은 항일연군이겠지. 아니 그럼 항일연군이 소련군에? 동북 항일연군 제1호군 총사령이었던 양정호는 죽었지만은 제2호군 총사령이었던 주보증은 하바롭스키에 살아있다는 정보가 있어. 주보증 사령이? 아니 항일연군 잔류명이 그럼 소련으로 넘어갔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소련은 무엇이건 비밀로 하는 나라니까. 이래. 아버지! 아이고 그래. 고생이시여. 들어가자. 가자. 아이고. 자.
앞에서 기래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라요. 여보, 김책 동지라 오셨쇼. 그냥 놔두시라요. 이 견우 좀 앉으시라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지금 만주에 나갔던 우리 첩보원들이 돌아왔어. 그래서 주무동 여단장이 회의를 소집했어. 기래? 내가 여기 앉는다. 응. 그럼 가야 돼. 가자. 우리는 우리대로 국내 침공 계획을 세워야 되겠어. 무정의 조선의원군. 귀가 붉은 군대 사령부에 맡겨야지. 조선엔 못 들어오도록? 기름. 무정이라 조선 의원군을 데리고 들어서면 큰일이야.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될게. 그러나 광복군이라 또 있더라나. 광복군? 기름. 광복군도 기낭이 때는 아닐 건 아니겠나. 틀림없이 기것들도 데려가라고 할기에. 광복군은 걱정할 거 없어. 어이, 와. 광복군이 몇 명이 되네? 이건 보잘 것 없어야. 기래? 동지들은 모두 우리 88여단의 영장 및 장교들이요. 앞으로 우리 88여단의 운명이 바로 동지들 손에 달려 있어. 첩보에 의하면 얼마 전 화북에 있는 조선 의영군들이 우리를 찾아 장백산까지 왔었다는 정보가 있어.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 어떤 경우라도 소련 극동군의 지시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요. 소련 극동군은 우리의 존재를 극비에 붙이고 있어. 나는 중국 공산당원이고 정공군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번 전쟁이 승리로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우리 88여단의 존재를 비밀로 붙일 것이오. 여기에 가족이 있는 동지들은 가족들에게까지 이 점을 철저히 명심시키도록. 주사령 동지, 여기 있는 김창만 동지가 적격일 것 같습니다. 하바롭스크에 가본 일 있나? 그게 아니라 여 김창만 동지는 과거 주호정 동지 밑에서 항일 연구로 활약을 했고 김일성인가 그자하고도 친분이 두텁다고 합니다. 김창만 동지. 네.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 소련이 참전할 것인지 여부. 둘째, 참전을 한다면 조선에 대한 대응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그것은 꼭 소련 정부나 군부 고위 장성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련군이 극비에 양성한다는 동양인 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능히 판단할 수가 있다. 요컨대 주보증이나 김일성이 같은 자가 뭘 하고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시오. 알겠소. 네, 잘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날 보고 소련에 가라는구만. 소련? 주독 사령 동지나 무정 장군이나 뭐 때문에 이렇게 소련에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 머지않아 소련이 참전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닐까요? 주독 사령 동지야 당연한 일이겠지만 무정 장군도 김일성 부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김일성 부대? 왜 동북 항일 연군 때 나도 김일성이랑 같이 있었잖아. 아니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 소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들이 지금 소련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라는 거지. 네, 알만해요. 아니, 뭐가? 무정 장군은 조선 의용군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갈 생각인데 혹시 소련에서 그 사람들을 글쎄. 그래봤자 그 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여보, 좋은 기회예요. 당신도 이번 기회에 소련을 좀 잘 알아봐요. 만일 소련이 참전한다면 조선에 대한 소련의 발언이나 영향이 클 것 아니에요? 하긴 그래. 여긴 강청 동지가 있으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진웨이. 그녀는 한때 모택동의 아내 강청과 함께 상해에서 배우 생활을 했다. 때문에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은 중공 당국을 움직여야 할 때 늘 진웨이를 내세웠다. 그러니 아직도 그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신다 하니 정말 놀라운 일이요. 조 여사께서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태어나신 분 같습니다. 아직도 산길을 가시면은 젊은 사람들보다 앞서가십니다. 여기 조여사 편지에는 국내 학병들이 탈출하면 모두 맹산 선유봉으로 모여든다 했는데. 네, 맹산 선유봉에는 큰 굴이 있죠. 우리 독립청년단의 본거지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번에 제가 중경에 나올 때도 선유봉으로 탈출해온 학병 3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김 장로의 노고가 컸소이다. 뭐려, 다 조국 광복을 위해 하는 일인 거려. 아, 이 손님이 계셨군요. 우리 임정의 외교부장으로 계시는 조소왕 동지요. 아, 예.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조신성 여사는 잘 아실 테고 여기 이분은 조 여사의 오른팔이자 참모장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요. 김봉규 장로님이라고. 아, 예. 그럼 국내에서 들어오셨구만. 정말 반갑습니다. 조신성 여사는 우리 임정이 상해에 있을 때부터 계속 지원을 해주고 계신 분이지. 이번엔 국내에서 탈출한 학병들을 데리고 오셨구만. 아니, 이거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조신성 여사 하면은 우리 임정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죠. 김장로, 아무튼 국내는 국내대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요. 조 여사께서 그 일에 앞장서시도록 이곳 사정을 잘 전해주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조국이 해방이 되는 그날까지 몸 건강히 살아 꼭 만나 뵙잔다고도 전해주시오. 네, 꼭 전해 올리겠습니다. 자. 잠깐. 당신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그 전에 용정 갈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요? 용정? 아, 예, 예. 거기다 조그만 집하고 논밭을 조금 마련했습죠, 예. 그런데 뭐 때문에 또 돌아오나? 이번엔 가족을 데리러 나왔습니다요. 가족? 전에 이 나루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어이, 뭔가? 동지들, 해산진 지소 습격 사건으로 일본군과 형사들이 혈안이 되어 찾고 있으니 행동을 조심해야 할게요.
조 여사님께서 오십니다. 그냥 식사들 해요. 조 여사님. 무사히 다녀왔구만. 예. 몸도 편치 않으실 텐데 어딜? 호당을 좀 만나볼까 하고 갔다가 헛걸음만 했구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본 순사들이 도초에 깔려 있습니다. 아, 예. 이보게들. 이리들 오게. 저도 여기 도착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저 사람들은 대구에서 올라온 학병입니다. 우린 일본군 대구사단에서 보름 전에 탈출했습니다. 예. 지 약혼자입니다. 이번에 중국으로 같이 가려고. 잘 왔네. 대견한 젊은이들이야. 아무렴 우리 같은 늙은이보다야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지. 그래서 광복의 그날까지 모두 힘을 모아서 외놈들과 싸워야지. 조신성. 평북 의주 출신의 조신성은 일본 바이코 여고와 시모노세키 여전을 졸업하고 이화학당 교수, 진명여고 교장 등을 역임하다 독립운동에 투신, 김구, 안창호 등과 신민회를 조직 활동했다. 그 후 제자인 김환란, 유각경 등과 근우회를 조직 지도하는가 하면 압록강지대 독립군 여사령관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어 평양, 서울에서 많은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까지 독립운동을 포기하지 않았다. 1952년 5월 6일 86세를 일기로 피난처인 부산의 어느 양로원에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감하자 한국 정부는 그녀의 민족적 어머니상을 추앙, 조신성의 영결식을 거행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해 그 위대한 행적을 기리도록 했다. 그래, 백봉은 뭐라든가. 외놈들이 연합군에게 손을 든다 해도 해외 혁명 세력들이 제각기 군대를 끌고 들어오면은 틀림없이 내란이 일어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광복군의 힘을 키워야겠는데 자금이 없어서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뭉칠 생각은 않고. 연안에 있는 독립동맹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 모양입니다. 연안 두목은 김두봉이라며. 네. 광복군의 힘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해. 네, 물론이죠. 어떤 세력이고 하나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국내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알려야 해. 김장로. 네. 다시 한번 다녀와야겠구만. 네? 연안에 가서 김두봉이 보고 조선 의용군이 몇만 명이 되든 임종과 손잡고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해. 아니, 우리에게 무슨 그런 힘이 있습니까? 내가 서울에 가서 몽양을 만나보겠어. 여운형 선생을요? 국내는 국내대로 뭉쳐서 해외 혁명 세력들에게 하나가 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지. 아이고, 안녕하십니까요? 이거 번번이 신세를 지게 되어 죄송합니다요. 오, 당신이구만.
그래, 이 사람들이 가족인가? 예, 예. 인사드려. 내가 번번이 신세지는 어른이요. 이놈은 제 자식놈이고 얘는 딸.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사위올습니다요. 예.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조그마한 밭대기를 하나 팔았었죠. 이번에 돈을 꼭 받아가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왔다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 왜 번번이 나루를 건너가나? 아유, 기차표 살 돈이 있으면은 우리 집 식구가 몇 끼는 먹고 살 수 있습죠. 여기서 용정까지 걸어서 간단 말인가? 아, 그럼요. 예. 아빠. 예. 보세요. 많은 혁명 세력들이 조국 광복을 위해 풍찬 노숙할 때 국내 항일 세력들 대부분은 좌절과 체념으로 시름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만큼 일제의 탄압이 막바지에 달했고 대다수 국민들은 촉은 목피로 끼니조차 이어가기 어려웠다. 더구나 전황 정보의 차단으로 일본의 폐색을 알지 못했으며 겨우 몇 명의 지도자들이 단파 방송망을 통해 전황을 알아보는 정도였다. 그러나 조신성만은 조국 광복이 목전에 이르렀음을 확신하고 해방된 조국에 대한 민족의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해 호련히 나섰다. 어쩌자고 이렇게 혼자 다니십니까? 아이고, 내 이 오죽하면은 이렇게 내가 왔겠나. 그래, 고당은 만나보셨습니까? 고당은 연금 상태야. 이 만날 수가 없어요. 이 고당이 자유로우면은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아도 되지. 큰일은 큰일입니다. 이 무슨 이 방법이 없을까? 지금이라도 연립정부를 구성하면 됩니다. 연립정부? 국내 혁명 세력과 해외 혁명 세력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면 임정은? 임정도 마땅히 포함이 돼야겠지요. 아니, 임정의 법통은 어떡하고? 글쎄, 그거야 의논을 해봐야겠지요. 글쎄, 연립도 좋고 연합도 좋으나 임정의 법통은 살아야지. 그래야겠지요. 그리고 군대는 어찌 하는가? 혁명단체들이 하나로 연립이 되면 자연 무력부대도 하나가 됩니다. 몽냥이 좀 나서 줘야겠네. 내가 김봉규 장로를 중국에 보내서 김두봉이한테 임정과 손잡지 않으면 절대로 국내에 못 들어온다고 전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몽냥이 빨리 손을 써서 연립이 되든 연합이 되든 하나가 되도록 해줘. 이 나라가 잘못되는 거는 이게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경 금능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몽양 여운형은 일찍이 중국으로 망명해서 신한 청년당을 조직,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고 상해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 의정원 의원으로 활약했으며 한때 고려공산당에 가입, 중국에서 체포되어 한국에서 3년간 복역하기도 했다.
지금은 조선 건국 동맹이란 유일한 지하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조신성 여사께서는 김 선생님께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좋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지들과 진지하게 의논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곳 독립동맹은 단합도 잘 돼 있고 또 조선의용군도 기백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셨다니 고맙소이다. 중경의 김구 주석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야 훌륭한 혁명가요, 애국지사시죠. 김 선생님, 한번 뜻을 모아보십시오. 알겠소.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피를 나는 민족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죠. 그건 그렇고 여긴 모든 게 자급자족이라 생활이 궁핍합니다. 풍족한 대접은 못 해드리지만 우리 초대해서 며칠 쉬고 가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결과를 좀 보고 갈까 합니다. 이거 정말 야단났습니다. 아니, 뭐가 또? 방금 전에 미국 와싱턴에서 김원영, 한길수 배의관 동지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세건들 그게 무슨 편지인데 그래요? 미국의 한족연합위원회가 외교부를 따로 또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미국의 외교부가 또 생겼단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이승만 씨가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해나가니까 한족연합 측에 김원영, 한시대, 정경부 이렇게 세 사람을 대미 외교위원으로 선발해가지고 와싱턴에 새 사무실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큰 망신이로구만. 이 지금 모두가 힘을 합쳐도 우리 정부의 승인을 얻어낼까 말까한 판국인데 문제는 이승만이야. 이번에는 무슨 강경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무회의를 엽시다. 무슨 대책을 세워놓고 국무회의를 열어도 열어야지. 덮어놓고 국무회의만 열면 어떡해? 우리는 여기 앉아서 이승만 씨의 활동을 임정구미 외교부 활동으로 보고 있지만은 이승만 씨는 임정구미 외교부 대표가 아니라 한국 대표로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정말 무슨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시정부가 염려한 망신스러운 외교 활동이 국제연합 창립총회가 개최된 샌프란시스코에서 벌어졌다. 이들 양측 대표들도 각기 국제연합 창립총회에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동안 분열됐던 재미 한인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장차 한국에 어떤 정부를 세워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최초로 논의됐다. 방금 백균 박사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난 앞으로 해방된 조국에 연립정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미 국무성 관리들과도 많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만 미 국무성 역시 저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조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 볼 때 연립정부가 불가피하다 이겁니다. 연립정부에 대해서 나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연립정부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은 앞으로 만일 한반도에 연립정부가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은 곧
공산 정권이 세워진다는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정이 어떠합니까? 나는 이미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에 대해 소련이 한반도를 소비에트화하기 위해 한인 사단을 양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한반도를 침공해 온다면 한반도는 어쩔 수 없이 소비에트화가 됩니다. 모두가 이 점을 잘 명심해야 합니다. 옳소. 지금은 중국 대륙에는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받는 한인 무력 부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미국에 있는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한반도는 공산당들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승만 박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계파가 으르렁거리고 있으니 더더욱 연립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산당을 잘 몰라서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다. 연립정부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때의 연립정부안은 미 국무성에서 재미 한인 대표 회의에 제안한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미 국무성은 왜 이때 연립정부안을 제안했는가? Ladies and gentlemen, sorry it took so long. First of all, I'd like to make my statement on Korea. 한국 임시정부나 그 밖의 여한 단체들도 미국 정부가 정부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의 임시정부는 한국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으며 또 오늘날 한국인의 대표기관이라고도 간주할 수가 없다. 지리적 또는 그 밖의 요소들로 인하여 임시정부에 대한 추종자는 외지 한국인들 중에서도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임시정부와 같은 집단을 대함에 있어서 미국 정부는 국제연합이 승리하는 날 한국인이 원하는 정부의 형태와 구성원을 결정할 권리가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행동은 피하는 것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USA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야. 나야 중국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장차 조선에 들어가 조선을 해방시켜야 할 사람들이요. 만일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한다면 그것은 곧 광복군을 공식 인정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과 광복군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돼. 그러나 이제 그런 염려는 없게 됐다 이 말이야. 중경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의 충격과 그 실망은 너무나도 큰 것이었다. 미 국무성의 느닷없는 성명은 많은 한국 독립단체를 임시정부로 통일하려는 이 일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 자, 내려. 응. 자, 가자.
정일아, 태하지 않게 꼭꼭 씹어 먹으라. 응. 이래. 자, 뒤로 오라. 이놈은 임자. 김창만 동물의 아들. 안녕하세요, 김정수 동지. 이거 이렇게 된 일이야요? 응? 내래 이돈 묻히고 일만 알았디. 그런데 어깨 여기까지 찾아왔구만. 예,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응? 여보, 저 지난번에 가져다 놓은 술이티. 예, 보드카 마시는 거 남아있시오. 예. 김창만 동지, 이 캔을 좀 앉으시라요. 예? 네. 오늘은 한 잔 마셔야 돼. 여기 이동무도 오래간만에 만났지만은 미국이 임정을 부인했어. 뭐예요? 이승만, 김구 그 놓친 애들 때문에 걱정이 되더랬는데 미국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됐구만요. 그러니까니 이젠 조선 땅에 일사천리로 들어가게 되었어. 자, 한 잔 들자. 아니 뭘 생각하네. 이젠 나하고 같이 있다가 같이 조선에 들어가야 돼. 어떻게 했습니까? 드디어 한미 합동작전이 시작됐네. 한미 합동작전이요? 아니, 미국이 이미 임정을 부인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한미 합동작전이라니요? 구체적인 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미 극동군 사령부의 도노반 소장이 주석 선생님을 직접 방문 합동작전을 제의했다는 거야. 그래요? 그동안 미 국무성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인 성명으로 크게 위축돼 있었던 임정과 광복군에게 미 육군 전략처장 도노반 소장의 한미 합동 작전 제의는 큰 활력소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양면성을 실감케 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박정희 중위는 아직 도착 안 했나? 곧 도착할 겁니다. 신현준 대와 함께 오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구체적 결행을 시작해야 돼. 오는 즉시 위로 올라와요. 네. 낮은 거래, 그도 좀 꺼요. 어서 오시오, 동지.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시죠. 조병걸 동지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신현준 대입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지 얘긴 박동지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자, 앉읍시다. 드디어 한미 합동작전이 시작되었어. 미군하고 우리 광복군이 같이 훈련을 하고 곧 국내로 침공에 들어간다는 소식이야. 더구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는 정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으니 우리도 조만간 빠른 결단을 내려야 되겠어. 결단이라면? 지금 철석 부대에는 700명의 한인 장병이 있다면서요. 빨리 그 700명을 부양으로 데려가야 되겠어. 조 선생님, 700명이나 되는 병력을 이끌고 여기서부터 부양까지 간다는 것은 막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다니? 지금 철석 부대는 일본군의 지휘 감시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밖으로는 팔로군, 몽고군들의 포위망 속에 갇혀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어떻게 700명이나 되는 병력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건 박중희 말이 옳습니다. 이것 봐요, 동지들. 예. 내 말은 육로로 행군을 하라는 것이 아니오. 이곳 천진에서 함주까지 운하가 있고 또 당산에서 바프까지 운하가 있어요. 함중의 운하를 이용하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닐 텐데.
조 선생님, 운하를 이용한다고 해도 몇 명은 가능할진 모르지만 700명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왜 동지한테 빠른 결단을 내라고 하는지 아시오? 지금 우리 광복군의 국내 침공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침공 부대와 합류를 해서 한시라도 빨리 조국 광복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소? 아니 그러면 철석 부대에 대한 광복군들의 공작이 시작되었단 말이오. 전에 최창윤 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우리 조선인 장교만 보면 광복군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조선인 장교들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호시탐탐 탈출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수차례 이 문제를 두고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차에 광복군에서 손을 내미니까 때는 이때다 한 겁니다. 그렇다면 박 동지는 뭘 하고 있었어? 저도 제 나름대로 공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큰 성과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좀 서둘러야 할게요. 제 판단으로는 머지않아 대평양에 탈출할 것 같습니다만 그냥 보고만 있진 않을 겁니다. 난 점호가 있어서 그만 가봐야겠어. 조심하시오. 수고하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박주희가 소대를 이끌고 떠났어. 아니 어떻게? 때마침 부대장이 일개 소대 병력으로 정찰하고란 명령을 내렸지. 박주희는 이 기회에 2개 소대 병력을 이끌고 떠난 거야. 나도 오늘 밤 되는 대로 병력을 모아 떠날 계획이야. 그럼 저희들은 각자 자기 소대와 중대를 이끌 준비를 하라고. 그러나 말 팔로곤이 나타나면 이젠 운명에 맡겨야지. 이대로 일본군의 앞잡이가 되어 해방을 맞을 수는 없지 않나.